안녕하십니까.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뵙겠습니다. 국민수사대 대표 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이슈가 많아가지고, 실시간 접속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저도 좀 걱정이 좀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풍 기자가 못해서 제가 오늘 대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요즘 그 핫한 뉴스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뉴스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관훈 토론을 하고 계셔서 아마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저하고 아투TV에서 이 국힘 지도부 단일화 문제 손 떼라,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 두 분이 지금 단판을 짓겠다. 아니 뭐 그냥 인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어제 종로에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속보로 떴었어요. 어제 오후에. 한덕수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한덕수 후보가 먼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를 만나고 나서도 아까 발표한 그 입장문 그대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이거는 본인이 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야, 이건 뭐 처음부터 국민의힘 그 후보가 아니면 안 될 거였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안 들어오고 그럼 여태까지 뭐 했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보니까 이런 제목이 뜬 것이 아마 저는 한덕수 후보님한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 단일화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 김재원 그 비서실장이죠.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하고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아마 뉴스를 들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선대위원장에게 다시 경선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한덕수 후보하고의 그 인사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만나서 할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그 자리에 나가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기사 여기저기에서 보셨겠지만 빈손, 그리고 단일화 결렬,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떴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분이 좋은 얘기들을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께서 마지막에 이제 기자들 브리핑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덕수 후보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이름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그것도 또한 한덕수 후보의 패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결국은 당 지도부하고 본인은 한 몸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당 지도부에서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출마하는 과정을 다 함께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발언도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화면을 통해서 나가는 게 오늘 아침 그 브리핑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아침에 급히 이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그 저녁에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결렬됐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만나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못하고 결렬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일정대로 플랜 B로 신동욱 그 대변인 얘기를 했거든요. 플랜 B로 오늘 6시에 그냥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양 후보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럼 뭐 결렬이 되는 거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날 뭐 4시까지인가 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당에서 이런 발표를, 이 당의 후보를 뽑아놓은 경선에서 당선된 그 김문수 후보하고 상의 없이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당 지도부가 손 떼라, 쌍권 손 떼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당 지도부가, 저는 사실은 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다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을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본인들 말로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계속했으면 본인들은 그러면 탄핵이 됐을 때 사퇴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당권은 계속 지키고 있고, 그리고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도 본인들은 희생도 안 하고 본인들은 욕심을 계속 부리면서, 그리고 당내에서 경선은 계속 치르면서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추대하겠다고 이쪽으로 또 몰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을,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아사리판이다. 국민의힘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선에서 된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엄포를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 기자회견 한 내용을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이기겠다. 그리고 나한테 맡겨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권선동 원내대표가, 저는 그냥 일반적이도 아니고 지도부 원내대표 아닙니까? 근데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는 김문수 한심하다. 이렇게 센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막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금 며칠째, 3일째인가요?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쌍권 사퇴해라, 네, 정계 은퇴하라, 뭐 이런 발언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혀 마이웨이, 그다음에 마이동풍 뭐 이런 자세로 가고 있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우려해왔었던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당내에서 경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후보 추대로를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언제 경선을 하겠다는 거지? 당 내에서 들어와서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언제 그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가? 이런 고민을 저도 좀 했어요. 그런데 이런 속셈이 있었다는 거는 정말 다들 당원들도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뉴스 중에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당원들이 지금 당비 여태까지 낸 거 토해내라. 그리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 고소하겠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누구한테만 좋은 일입니까? 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후보가 딱 결정이 돼서 이재명하고 1대1 구도로 가면 돋보일 사람이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에서 돋보일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때는 경선 중이었고 각자 후보에 대한 평을 했었을 텐데 결국은 후보가 5월 3일 날 김문수 후보로 됐지 않습니까? 당심에서도 되고 결국 여론조사 민심에서도 한동훈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당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김문수 후보로서의 확장성이 없어서 이 대선 후보로 적합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한덕수 후보를 대한 세력으로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지지 않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후보를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만들면서 물러나라는 식으로 후보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이분은 사실 정치 민주화 운동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치 경력이 얼마입니까? 3선 의원하고 도지사 2번 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꽃꽃 김문수, 뭐 청년 김문수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타 정신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후보에게 그러면 단일화를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당 지도부에서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갖고 뽑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배신이다. 당원들 배신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제가 찾아봤어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어떤 말들을 했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마지막에 한동훈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했을 때 팻말 OX를 해. 후보가 되면 한대행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나?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김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당원, 국민이 애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명분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저 단일화 한대놓고 이거 안 하는 거, 이거 뭐 11일 이전에 안 했다고 해서 안 한다고 막 몰아붙이는 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실시간 댓글을 그래도 막 남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네, 최경희 님이 이러셨습니다. 권선동, 이 양반아, 한덕수로 단일하면 필패고, 김문수로 단일하면 이재명이 이겨. 왜 그걸 몰라? 아주 지지자분들이 이재명은 전국을 돌아다니고 여기는 다 후보들을 방송에다 묶어놓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4강 치러졌고 그 4강에서 또 후보들이 또 2명으로 모아졌고 그 2명 결선까지 한동훈 후보하고 이 김문수 후보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 찬성한 세력들이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훨씬 더 국민의 지지가 높았다 어쨌다 했지만 어찌됐든 50대 50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가 탄핵을 반대했었던 김문수 후보가 민심에서도 당심에서도 이겼어요. 그러면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이제 똘똘 뭉쳐갖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5월 1일 한덕수 총리께서 사퇴하고 그리고 또 출마하셨단 말이에요. 출마 선언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제 김문수 후보하고 말씀 나누신 거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의 출마 의지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에서 또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출마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동교동계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지금 한덕수 후보는 나오면 그냥 될 줄 아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가.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인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도대체 단일화 어떻게 돼가는 거지? 지금 본인이 아마 가장 헷갈릴 겁니다. 한덕수 후보께서 헷갈리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몸이 다른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는 한덕수 후보한테 한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제 이 김문수 캠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당선이 딱 5월 3일 날 되고 났는데 그 이후에 모든 행보를 지금 당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똑같은 대접을 하면서 똑같은 대접도 아니죠. 오히려 한덕수 후보를 여러 가지 당의 사무처에 있는 분들이 서포트하면서 일정 관리해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선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지금 공보물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진행해야 되잖아요. 일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당에서 다 지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 말씀하신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을 오히려 김문수 후보한테 더 쌓아주는 게 아닌가? 당 지도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 지도부가 지금 사태를 이렇게 더 꼬이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저도 교육감 단일화 제가 2번 해봤잖아요. 22년도에도 하고 24년도에도 교육감 단일화 해봤지만 이거 정말 단일화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고 계속 옆에서 후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데일리의 제3자 끼어들지 말라. 김문수 한덕수가 해결하라. 이렇게 이영일 전 국회의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뉴데일리에도 났는데요. 칼럼이 났는데 여기에 비판을 하셨어요. 국힘, 권영세, 김성동, 김문수 캠프 김재원 등 제3자 불순 언동 합의 걸림돌에 국민 실망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에 모든 것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김문수의 대선 전략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의 모든 문제를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고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준비를 안 하고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 내심 다 있지 않습니까? 내심으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후보가 안 되면 이 대선 후보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요.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윤희수? 저는 이 사람 정말 그 정치권에 쉽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때 지난번에도 쉽게 자리 내던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리 보존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저는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정치 구단이에요. 이분도. 그런데 빅텐트를 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도모하건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로 해결하건 그것은 김문수 후보의 대선 전략에 맡겨야 한다. 이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어느 길이 정답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김문수 후보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존중이 있었으면 김문수 후보도 당 지도부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우리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그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들으면 5월 3일 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도 경선에서 이겼는데도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그 후보 이름으로 임명장도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다행히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의원 과반수로 훨씬 넘는 지지로 후보가 된 김문수 씨는 국민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약자의 편에 서서 국정을 운영할 투쟁 경력과 문제의식을 지닌 후보인 점에서 그간 보수 세력이 가진 약점을 치유할 강점을 가졌다. 아마 지지자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열렬히 응원하는 이유도 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아스팔트에서 또는 국민의힘의 주 지지층인 이분들을 마치 극우몰이하거나 이 좌파들이 해왔던 짓하고 똑같은 짓으로 극우몰이하고 선긋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게 물론 배신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 진영에 와서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를 할 때는 이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 진영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그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요. 류근일 그 뉴데일리 논설 고문은요. 이 조선일보 주필이셨잖아요. 이분도 아주 촌철살인이신데요. 전권 맡겨라 김문수 한덕수에게 빠져라 권영세 권성동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쌍권총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쌍권총 탄핵 찬성한 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내부의 대표 웰빙파다.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 수계인 탄핵 찬성, 방조파 일원 그들과 결다른 인생 김과 한의 결단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분도 아주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에 이 지금 후보 교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권영세 권성동의 후보 교체 의도를 간파하고 이에 분노한 것은 사실이라면 그럴만하다. 그리고 어떤 무골증인들도 화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단일화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김문수 한덕수 자신들도 그 간단한 산수를 모를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어제 이제 그 저녁에 한덕수 후보 만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좀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쌍권으로 상징되는 흐름이 계속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정통 자유보수 우파보다는 자칭 중도개혁 보수란 이름의 성향임을 자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들은 전통적 보수를 꼴통이라는 듯 취급했다. 당 밖에도 그런 성향과 논조들이 유행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강남 좌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파가 판치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또는 영합하려는 얄팍한 처세법이자 사는 법이었다. 이 양다리 걸치는 방식이 현실 정치에선 탄핵 찬성파로 작동했고 우파 대통령을 2번 탄핵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당이 똘똘 뭉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했으면 오히려 중도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든지 계기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배신은 배신대로 하면서 당은 당대로 분열되면서 그러니 중도들은 우습게 보는 걸 수밖에 없죠. 당을. 그리고 저들이 얘기하는 가치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도 동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얻겠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중도라기보다는 그분들은 분명히 이 보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에서 하는 게 아주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지금 사실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루근일 선생님이 이타주의 대명사 김문수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정치해온 모습을 봐라, 인생을 봐라.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그동안에 이 평생 공무원으로서의 분수를 잘 지켜왔던 이 한덕수 후보. 이렇게 두 분을 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당선이 되자마자 한센님 마을에, 파주에 있는 한센님 마을에 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인생이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게 그대로 나타나고요. 오히려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약자를 파리만 하지 약자들에게 오히려 더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볼까요? 네. 한동훈이가 설쳐된 이유가 있었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네. 네, 지금 보면 한동훈, 지금 단일화 성사 무산되면 필패다. 2002년도에도 경선 치른 노무현 정몽준과 단일화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를 더 퍼블릭이라는 기사가 또 난 게 있는데요. 이것도 좀 과거에 단일화했었던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예들을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DJP 연합했었던 거,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 보면 정치 과거를 쭉 돌아보면 이때도 노무현하고 정몽준 이 두 사람이 11월 25일 날 단일화를 했더라고요. 12월 19일 날 16대 대선이 있었는데 11월 25일 날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몽준 후보가 전날 이 지지 철회를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연출을 잘했죠.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찾아가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면이 오히려 더 짠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뭐 지금 보면 이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에 하고 또 이 케이스가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경선에서 됐는데 이 경선된 걸 가지고 결국 경선된 과정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가 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4강에 들었던 선수죠.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가 또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또 칭찬하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한덕수,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점지했다면 우린 들러리냐? 단일화 내용 심화,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언론은 그렇습니다. 단일화 내용 심화됐다. 뭐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 나가면 쾌재를 부를 사람들은 이재명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단일화를 지금 해야 된다면 이런 뭐 내용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일화를, 이 내용이 더 깊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홍준표 시장도 7일 페이스북에다가 용산과 당 지도부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했고, 용산과 당 지도부는 만만한 김덕수를 밀어서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공작을 꾸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한덕수 후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용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거론하셨는데, 오히려 더 한덕수 후보 출마하는 것에는 관료들, 용산에도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료들 출신들이 한덕수 후보 출마하는 걸 밀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왜냐하면 윤통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끌어들이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전당대회 절차를 거친 후보가 주도가 돼야지 김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을 다 제시해달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당은 후보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당원 당규에 없고 공당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당원 74조를 당규 74조를 갖다가 바꿔서 한다. 이것도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이 공당으로서 아니 민주당을 왜 이럴 때는 민주당을 따라갑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킬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을 때 호가호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 지도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통령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개헌하겠다는 그거 속셈 다 드러내고 나서는 김문수 후보한테 단일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단일화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만 쌓아주는 겁니다. 데일리안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그 한덕수 후보를 만나기 전에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연쇄 회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홍준표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덕수 회동 앞두고 경선 주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지금 당에서 경선하는 과정 동안 뭐 한 거냐? 꼭두각시 한 거냐? 당을 원래 생각한 후보가 따로 있었는데 우리는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뽑히기를 바랬던 거냐? 그 후보를 잘못 봤죠. 김문수 후보를 잘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데일리안의 단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기사는 웃기는 게 이낙연 그 전 총리가 김문수 주도 원샷 경선 참여는 없다. 빅텐트 상대는 한덕수다. 이것도 너무 웃겨요. 한덕수여야지 빅텐트를 한다. 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 된 후보 누구라면 그러면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둘이서 했어요. 그런데 경선을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됐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전병헌 전 의원도 뭐 성일종 의원 통해서 국민의힘이 연락이 왔다. 성일종 의원도 지금 한덕수 후보가 적합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의원 내각제까지는 어렵지만 연립정부로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도 청년들이 이 21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성일종 의원도 오셨어요. 그런데 연립정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맞는가 좀 안타깝습니다. 돌아가는 모습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 지금 김문수와는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의가 아니죠. 김문수가 됐으면 김문수하고도 단일화 해야죠. 반명. 그래야 반명, 빅텐트 이게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낙연 그 고문도 대선 출마 선언문을 수정 중에 있다. 전 대표는 전병헌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경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고문이 독자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출마한다고 해서 단일화나 연대가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여지를 또 남겨놨어요. 이게 정치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네, 그냥 얘기하는 것도 본인들이 얘기하고도 이렇게 뒤에 여지를 남겨놔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단일화를 거부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해보라며 원샷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성일종 의원을 통해 물어왔다. 이게 뭐 권영세 의원 비대위원장 이거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결국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반발했는데도 당원 설문을 어제 강행했어요. 그쵸?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의 그 측근인 차명진 의원이 쌍권 사퇴하라. 이게 이제 문화일보 기사에 났는데요.
저는 이 당원 설문도 참 재밌는, 웃긴 게, 아니, 당원들한테 단일화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아니, 100%안 나온 게 신기해요. 아니, 단일화 원한다고 하지, 그럼 단일화 원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왕 묻는 거, 당원들한테, 그럼 누구로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의 후보로 적합한지, 단일화가 돼야 되는지, 왜 그걸 안 물어봅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게 지금 짜놓은 당에서는 한덕수 후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일을 하니까 이게 지금 다 꼬이는 겁니다. 스텝이. 네. 그래서 오히려 제 주변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한덕수 후보가 돼도 된다. 한덕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면 한덕수 후보를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 당 지도부가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여기서 피해자가 되면서 김문수 후보로의 동정론이 생기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해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당 지도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한덕수 후보께서 정말 출마 이 나라를 구하겠다. 나는 이재명하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에 경선할 때 들어오시든지 국민의힘에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뒤에서 한덕수 전 총리께 다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출마 선언하고 사퇴하고 출마 선언하면 국민의힘 2번으로 달고 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미 다 약속해놨으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사퇴하고 지금 출마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안 되면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 안 한다. 후보 등록 안 하신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후보 등록합니까? 무소속으로 돈 쓰면서. 참 한덕수 후보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당 이번 주 전국이 전당대회도 강행하겠다 뭐 이런 태세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어제 결국은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 세웠어요?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을 갖다 세웠잖아요. 황우여 위원장이 나는 5월 3일까지 내 임무는 그때까지다라고 해서 그래도 황우여 위원장이 제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끝난 거다, 내 임무는. 그렇게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하실 분이 이양수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양수 의원은 비대위 같이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결국은 장동혁 사무총장 안 해줘서, 승인 안 해줘가지고, 결국 이양수 사무총장에서 그것도 또 김문수 캠프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갖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세운다 그러면, 김문수 캠프에서 오케이 하겠습니까? 아유,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쉽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대통령 선거 일정은 본인들 맘대로 정한 거는 5월 7일 당 지도부 단일화 당원 투표하겠다 했죠, 어제. 8일부터 11일 중에 당 전국이 개최하겠다. 잠정입니다. 그리고 10일, 11일 당 전당대회 개최하겠다.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대선 후보 투표용지 인쇄 시작은 25일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25일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경선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25일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에도 났었던 얘기를. 연합뉴스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네. 벌써 10시 36분이네요. 그러면 이재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정말 또 열받죠. 대법원에서 결국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도 제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려나 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기사에는 보면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한다는 게 어제 또 그게 5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로 공판 날짜가 변경됐고요. 이거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마저도 또 6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6월 24일로. 연합뉴스에 또 그렇게 났죠.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화나지 않습니까? 아니 바람도 불기 전에 들어 눕는 겁니까?
저는 고법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사법부가 이 정도로 썩었어요. 제가 대법원은 그래도 10대 2로 그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제가 고법이 되게 의심스러운 게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걸 고법에서 지금 다 무죄 판결 넘기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내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김명수 사단들을 어디다 꼽아놨나 했더니 고법에다 많이 꽂아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1심 판결을 유죄 판결 받는 걸 딱 보고 2심에서 무조건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고법에서 한 거대로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은 1심에다 꼽아놨을 때는 고법에서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법에다 다 꽂아놓은 거야, 이제 보니까. 보세요. 고법이 6월 18일 날로 공판 날짜를 변경한 거는요. 이거는 이 후보 측 기일 변경 신청서 접수된 지 뭐 1시간 만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이걸 취지로 들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 이 범죄자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웠어요, 원래? 이 범죄 혐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웠냐고요. 이재명이라서 봐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국민들이 결국은 이게 국민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고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6월 3일 날 결국 이재명이 유죄라고 느끼면 국민들 당신들이 이재명을 떨어뜨려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을 떨어뜨려주면 우리는 6월 18일 날 선고를 내리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고법이 비겁하게 국민들 뒤에 숨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결국은 다 떠넘기고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6월 18일 날 고법은 편안하게 김명수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판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법부를 진짜 저는 이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 났을 때 막 떼거지로 몰려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국민의힘 보고 배워라. 헌법재판소 판결 났을 때 우리는 받아들인다 막 이러고 있으면서 민주당은 더 어이없는 판결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렇게 나가서 저러잖아요. 얼굴에 철판 깔고. 전현희가 저렇게 얼굴이 두꺼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들 저것들 하잖아요. 대법관들한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금 몰상식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들을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중앙일보에도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신청 1시간 만에 이재명 재판 연기, 신속 재판 뜻 뒤집은 고법. 왜 그랬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이건 뭐 왜 그랬냐는 저는 이 민주당의 결국은 총선 때 비명 행사시키고 친명들을 다 횡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배신자는 퇴출시키고 서로 친이 친박도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정치권에서는 있어 왔지만 이런 학살은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살이 이루어지는데도 결국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이재명이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도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공명선거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 하는 거 보세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도장 날인하라는 것도 안 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보세요. 이 고법을 어떻게 구워 삶아놨는지 어떻게 놨는지 모르지만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다? 선거에 나올 수 없는 후보를 뽑아놨고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서 돌린 저거가 있어요. 카드 뉴스가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당대표로서 인정을 안 해준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맨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항상 자기네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들이 범죄자를 국회의원도 시키고 당대표도 시킨 거예요. 왜 그거는 인정을 안 하고, 그거를 인정 안 하죠. 당연히 인정 안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천 서구의 국회의원 이용우가 민주당에 이런 거를 카드뉴스에다 만들어서 뿌렸어요. 대놓고 선거운동 방해하는 사법부. 대법원 판결 났을 때입니다. 선거운동 22일 중에 5일을 재판받는다. 선거운동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3일 그쵸. 매주 할 대장동 재판, 위중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계속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날 또 받고 재판 준비 기간 동안 막 이러면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재판받다가 끝나라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를 날리고 싶은 겁니까? 아니 이걸 지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지들이 선택을 해놓고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후보 내세운 게 민주당 아닙니까? 야 진짜 이렇게 보셨죠? 얘네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무슨 뭐 상식적으로 대합니까 이런 인간들을. 그리고 보세요. 이 당선 시 모든 재판을 정지시키겠다. 선거법은 면소될 수도 있다. 이거 얘네들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줄탄핵 압박 때문이냐 이런 얘기 중앙일보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대법관을 갖다가 탄핵하겠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얘기하고요. 대법원장. 그리고 이 청문회 하겠다. 이거 지금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 선거법이 아예 면소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조항을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이제 이 후보는 면소, 법조항 폐지로 처벌이 불가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네. 이재명 선거법 재판 펜앤마이크에서도 그래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해 여론은 대선 전 선고해야 한다라는 게 과반이었어요. 저는 이 지금 여론조사를 잘 한번 보세요. 펜앤마이크에서 대선 전 선고해야 된다라는 게 여론이 51%였고요. 20대가 압도적이었고 서울에서 우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선에서 이기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문화일보에서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이 잘된 판결이다라고 얘기한 게 46%라는 이게요. 어떤 거였냐면 어디서 한 거냐면 여론조사 업체가 어디냐면 이게 갤럽이에요.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6일 공개된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 건데요. 여기에서 유죄 파기환송은 잘된 판결이라고 얘기했어요. 46%가. 잘못된 판결이 40%. 그러면 여러분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46% 있는 거고요. 이재명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콘크리트층이 42%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캠페인 잘하면 후보 잘 내세우고 후보 잘 지원하고 이재명하고 1대1로 봤을 때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후보를 내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아주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펜앤마이크 결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뉴데일리 기사에는 이재명 파기환송 연기에 대한 것은 사법부가 끝내 이재명에 굴복한 거다. 선거법 위반자의 균등 선거 보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말이냐 막걸리냐? 이게 아예 기사 제목이에요. 말이냐 막걸리냐? 진짜 마찬가지죠. 이거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뉴데일리의 기사를 보시면 사법부 끝내 이재명에 굴복했다. 선거법 위반자한테 이게 균등 선거운동을 보장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자체가 사법부가 치우친 거죠. 대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갖다가 이게 결국은 선거 개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당에서. 이게 선거 개입입니다. 이게. 고법의 판결이 선거 개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법은 비겁하게 국민들 뒤에 숨은 겁니다. 국민들이 이재명을 떨어뜨려주면 판결하겠다는 거고 이재명을 결국 선택하면 본인들 그때 가서 결론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겁한 사법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에 고법에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온전한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민주당은 압박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결국은 헌법재판소,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더 화가 난 게 헌법재판관들,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이 본인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이런 결과까지 초래했다는 거라는 것을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본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를 탄핵시킨 걸로 끝나게, 저희도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으로 지지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국은 탄핵을 시킨 거에 대한 후폭풍이 앞으로 더 있을 거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대통령 하나 탄핵시킨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명분을 삼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리고 이 더 퍼블릭에서도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민주당은 재판정지법 강행하고 법원은 대선 이후로 공판 기일 연기하고 사법부 백기투항. 백기투항입니다. 민주당이 백기투항한 겁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사법부가 고법이 지금 미룬 거,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미룬 거, 또 이재명을 결국은 이 법으로도 결국 방탄을 하겠다고 재판정지법 이런 것들을 발의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지금 뭐 본회의에서는 통과 못 시키겠습니까? 다수당인데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민주당한테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될 거고요. 국민들이 정말 이거 민주당 봐라, 이거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대들이 깨어난 거요. 이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연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 거,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 안 된다고 했었던 여론 51% 넘었고 20대가 압도적이라고 했고 서울이 우세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보면 이 수도권, 서울, 대선은 달라요. 총선하고 다릅니다. 총선은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뭐 말한 대로 부정선거 저지르기도 더 좋아요. 1000표만 더 많이 받으면 되고 500표만 더 받아도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대선은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해서 본선 투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투표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전선거부터 먼저 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갱단 정치 벗어나라, 집단적 법치 파괴 시도한다. 뭐 이준석 후보가 자기도 이제 대선 후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지 표를 가져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한덕수 후보, 이재명, 그 다음에 이준석 그렇게 여론조사한 게 나오고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여론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의 3% 차이가 나는데요. 그게 이준석 표에서 가져가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할 때는 이준석이 9%를 가져가고 한덕수 후보 할 때는 이준석에서 3%가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이준석 표가 누구의 표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석 표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들이. 그래서 이준석하고의 마지막에 빅텐트는 아마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본인 요구하는 거 다 요구하면서 피를 말리면서 뭐 단일화를 해주든지 뭐 아니면 끝까지 가든지 하지 않겠어요? 이준석의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보면. 네.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은 채팅창에 좀 올려주셔서 저도 되게 반가운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암튼 선거 앞두고 개헌은 절대
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박상원 선생님께서 제명이 시대 오면 각자 도생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CMS 분도 꼴통보수들이 진정 애국자 아닌가요? 왔다 갔다 중도 없다니까요. 누가 더 뭉치느냐가 중요하죠.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더 투표를 하러 많이 나오느냐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시킨 거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얘기했던 42%가 이재명의 저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50%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저는 그거 허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대1 구도로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이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어도요. 이재명이 되면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연합뉴스에서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이거를 처리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다 악수를 두고 있는 거고요. 더 퍼블릭에 보면 정청래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거 보고 피 거꾸로 솟습니다. 피 거꾸로 솟는 이 정청래의 발언. 대통령도 2번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반경 나서는 민주당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강하다. 이런 더 퍼블릭의 기사가 났었어요. 야, 진짜 막 나가는 거죠. 네.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재명 지금까지 방탄 열심히 했고 결국 이재명을 당대표까지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어요. 89.77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압도적인 김경수, 김동현, 네, 이 사람들 지금 다 들러리 시켜가지고 그쵸? 결국은 이재명을 위한 사당인 거를 결국 본인들이 증명한 거 아닙니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네. 그리고 이 지금 연합뉴스에서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참 사법부가 또 벌벌 떨게 만든 게 아닌가. 법사위에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 12명을 전원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퇴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둘이 해가지고 진짜 조배수 의원이 한마디 하고 나가네요. 대선과 한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 조배수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아마 이거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겁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문다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문화일보. 이 와중에 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엔 사기 혐의 입건됐습니다. 자선 행사의 모금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기부를 안 했다는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자선 전시회를 연 뒤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는 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기 혐의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입건이 된 거죠.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내고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숙박업소 하고 이런 혐의로 결국 지난번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과를 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심에서 최종 판결 났던 게 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숙박업소 운영한 것이 이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사기까지 하면은 또 전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지금 딸이 아니라 왼수네. 문재인의 이 지금 보면 이거 옛날에 달력도 만들어서 팔고 맨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얼굴 넣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기사를 보면요. SK에 이어서 연합뉴스 SK 이거 혹시 기사가 있을까요?
SK 이어서 CJ도 털렸다. 북한의 해킹 조직 의심. 그래서 연합뉴스입니다. SK 이어 CJ도 털렸다. 북한 해킹 조직 의심. 이 기사가 어제 좀 나가지고 저도 이게 지금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그 해킹 사태로 지금 25만 명 정도가 지금 SK에서 이탈을 했다고 하잖아요. 고객 이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만이 넘는 200만이죠. 얼마였죠? 1200만이라고 그랬나요? 고객이. 그런데 이 지금 SK텔레콤의 뭐 고객 수에 비하면 뭐 25만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유심 파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CJ도 털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북한 해킹 조직이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킹에 연루된 북한 해킹 그룹은 김숙희라고 해서 의심이 되고 있고요. 중국 보안 기업인 레드드립팀이라고 전날 김숙희가 탈취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전자서명 정보를 악용해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을 공격하려 했다는 정황도 함께 공개했다. 네. 김숙희가 탈취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전자서명 정보를 악용해서 네,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관위에 이게 해킹이 되고 특히 이 방화벽이 뭐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선관위도 뚫릴 수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한 우려, 이 지금 선거가 잘못하면 이 해킹으로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선관위는 너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명선거 그 전국연합에서 그 답변 달라고 했는데 결국 답변 안 줘서 저희가 선관위를 찾아갔었어요. 선관위 전한길 강사하고 저랑 뭐 그다음에 주요셉 대표랑 그다음에 청년 대표들이랑 해서 찾아갔었는데요. 야, 선관위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그냥 아방궁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건물을 견고하게 잘 지어놨는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참 우리같이 맨날 아스팔트에서 이러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 우리는 세금 따박따박 내고 자기 돈 들여서 시민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선거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 거기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노태학, 그 사무처장, 그 밑에 그 선거에 관련돼 있는 직원들한테까지 다 전국에 있는 또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공문 보냈습니다. 자기 도장 맘대로 사전 선거 하는데 투표용지에다 찍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라고 공무원들 그거 공문 보냈고요. 전국 구청이나 이런 데 다 공무원들한테 보냈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또 문제가 일으키고 의혹이 또 제기가 되면 노태학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소송을 하겠다. 단체 소송을 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뭐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 모르겠습니다.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죠. 공명선거 전국연합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투표 6월 3일 대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해왔던 악행들,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고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고 12개 혐의 5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렇게 똘똘 뭉쳐서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런 이유가 뭐겠느냐. 이 나라를 완전히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대위 꾸리세요. 대선을 위한 비대위를 다시 꾸리든지. 저희가 2024년 12월에 한동훈을 사퇴시키라고 7만 명 넘는 서명을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서명 받아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저희가 한동훈 사퇴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뭐 한동훈이 있었어도 뭐 더 나아지진 않았겠지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1시간 동안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틈이 나는 대로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시 아스팔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